자, 안녕하세요. 로운가입니다. 모든 영상에는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이 보이지 않는 영상이 있다면 유튜브 자막을 켜주세요. 최근에 보통에서 마름으로 다이어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었었죠. 흔히 비만에서 보통까지는 건강하게 먹으면서 다이어트가 가능한데 보통에서 마름으로 다이어트 하려면 굶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영상의 내용이에요. 사람 몸에 있는 체지방은 크게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으로 나눠지는데 보통에서 마름으로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는 피하지방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굶는 방법은 피하지방을 빼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에서 마름으로 다이어트 하고 싶다면 굶지 말고 잘 먹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저 영상 댓글에 뱃살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서 이번 영상에서는 뱃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보통에서 마름으로 다이어트 하는 방법 영상 링크 나오고 있으니까 저 영상 내용 궁금하신 분은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보통에서 마름으로 다이어트 하는 방법 영상에서 배의 내장 지방은 다른 곳에 있는 피하지방보다 빠르게 빠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뱃살이 다른 살보다 빨리 빠진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막상 다이어트를 한 사람들의 체험담을 들어보면 마지막까지 뱃살이 빠지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영상에서 뱃살이 가장 먼저 빠진다라는 말을 했는데 다이어트를 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뱃살이 가장 마지막에 빠진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맞는 거냐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자, 사람 몸에 있는 체지방은 크게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으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이 내장지방은 내장 옆에 있는 지방을 말하고 피하지방은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을 말합니다. 몸 전체에서 내장이 있는 곳은 배밖에 없기 때문에 내장지방은 배에만 있어요. 그래서 팔뚝, 허벅지 등 같은 곳에 있는 지방은 모두 다 피하지방입니다. 그러면 배에 있는 것은 전부 내장 지방이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배에는 내장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장 지방도 있는데 배에는 피부도 있죠. 그래서 피하지방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배는 내장 지방과 피하지방이 함께 있는 부위입니다. 피부 아래에 피하지방이 있고 피하지방 아래에 근육이 있고 근육 아래에 내장과 내장 지방이 있는 거죠. 자,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내장 지방은 내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로 전환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했을 때 피하지방보다는 빠르게 빠지는 지방입니다. 몸 전체에서 내장지방이 있는 곳은 배밖에 없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뱃살이 가장 먼저 빠지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배에는 피하지방도 있죠. 피하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고 활동량을 늘려야 되는데 배의 근육인 복근은 상대적으로 작은 근육입니다. 근육이 작기 때문에 쉽게 지쳐서 활동량과 운동량을 늘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의 피하지방은 다른 곳에 있는 피하지방보다는 늦게 빠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마지막까지 배에 피하지방이 남아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배는 내장지방 때문에 가장 먼저 다이어트가 시작이 되는데 피하지방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다이어트가 끝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뱃살은 가장 먼저 빠진다는 말도 맞고 가장 늦게 빠진다는 말도 맞아요. 피하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먼저 빠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팔다리는 얇아서 피하지방은 없는데 배만 튀어나왔거든요? 저는 뭘까요? 자, 실제로 피하지방이 적으면서 내장지방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장 때문에 배가 튀어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람의 몸은 배의 근육인 복근이 내장과 내장지방을 받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충분히 강하다면 내장과 내장지방을 잘 받치고 눌러줘서 날씬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보정 속옷으로 배를 눌러주면 날씬하게 보이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복근이 너무 약하면 어떻게 될까? 복근이 내장과 내장지방을 잘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서 복근이 밀려 나오게 됩니다. 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튀어나왔다면 이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피하지방 때문에 배가 나온 건지 내장 지방 때문에 배가 나온 건지 복근이 약해서 배가 나온 건지 뱃살이 나오는 이유가 되게 다양하다는 건데 그러면 그걸 빼는 방법도 다르잖아요.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빼요? 자, 배를 만져보고 눌러보면 간단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뱃살을 만졌을 때 말랑말랑하다면 그거는 피하지방이 만져지는 거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뱃살은 피하지방형 뱃살이에요. 이런 피하지방형 뱃살은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시면 빠집니다. 반대로 배를 만졌을 때 단단하다면 그건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만져지고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복근보다 안쪽에 있는 뭔가가 복근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죠. 내장 아니면 내장 지방이 밀어내고 있는 건데 뭐가 밀어내고 있는지 구분하는 방법은 윗배를 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장 지방이 많아서 밀어내고 있다면 풍선에 바람을 넣는 것처럼 배 전체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윗배와 아랫배가 전부 다 볼록하다면 내장지방형 뱃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내장지방은 에너지로 쉽게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식단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복근이 약해서 내장을 받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늘려나오는 배는 윗배 없이 아랫배만 튀어나오게 됩니다. 복근이 내장을 제대로 받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근손실이 많이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이 정도로 근손실이 많이 진행되었다면 에너지로 사용하기 쉬운 지방은 이미 에너지로 거의 다 써버린 상황입니다. 내장만으로는 배 전체를 밀어낼 수 없으니까 아랫배만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복근이 약한 게 원인이기 때문에 복근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근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라서 기초대사량이 많이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아진 기초대사량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뱃살 말고 허벅지나 종아리가 고민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살이나 팔뚝살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잠시 뒤에 화면에 영상이 3개가 나올 텐데 왼쪽 위에는 팔뚝살, 등살 같은 상체 비만에 대한 영상이 나오도록 해두고 왼쪽 아래에는 종아리나 허벅지 같은 하체 비만에 대한 영상이 나오도록 해두고 오른쪽 위에는 기초대사량이 낮아졌을 때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필요한 영상 선택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